수익률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9월 1일) 국내 증시 오늘 금요일입니다.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9월의 첫 번째 거래일입니다. 오늘장 간밤의 미증시가 혼조 양상을 나타내서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역시나 종목에 조금 더 눈길이 가는 하루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박람회, 특히나 IT 박람회는 큰 모멘텀이 됐는데 요즘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밤부터 독일에서요 이파 2023 진행이 됩니다. 유럽 최대의 가전 전시회인데 예전에는 여기서 어떤 기술이 나오는지 많이들 주목했었는데 잠잠하게 좀 출발할 것 같아요. 이런 박람회 일정도 있고요. 월 총리다 각국에서 나오는 이런 경제 성장과 관련된 현재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표들 점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하는지 보겠습니다. 김이나 캐스터 알려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만이 0.11%로 강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나머지 주요 증시는 일제히 파란불을 켜내며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떠한 흐름을 이어갈지 봤더니 오늘 코스피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0.14% 소폭 밀려나면서 2,552포인트를 중심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파란불을 켜내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0.26% 하락한 92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전일 종가 대비 3포인트가량 밀려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동반 매도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254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내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이 차익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500억 원가량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 초반부터 관망세가 짙게 나타나면서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이 업종별 흐름을 살펴보시더라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은 상승하고 있는 섹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종이 0.42%로 가장 많이 오르고 있고요. 또 의약품 섹터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의약품 섹터 0.44%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기계 섹터도 0.33%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유통업 섹터도 0.27%로 대체적으로 강보합권 수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락하고 있는 섹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섹터 보시면 그 하락폭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가장 많이 하락하고 있는 섹터는 바로 통신업종입니다. 통신업종이 현재 구간 0.9%로 1% 가까이 되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철강 금속 섹터도 1%대 하락세를 기록하는 가운데 보험 섹터에서도 0.59% 조정받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섬유 의복 섹터도 0.3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 쪽에서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 종목군들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45%로 오늘은 반등하는 움직임 나타내주면서 67,200원 선 올라왔고요. 67,000원 선 다시 회복을 했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 살펴보시면 오늘은 강보합권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르기는 오르지만 그 상승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0.08% 오른 12만 1,9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셋업체들 살펴보시면 오늘은 다 같이 파란불을 켜내고 있네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이 0.92%, 삼성 SDI가 0.33%, LG화학이 0.86%로 조정받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잠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 0.67% 하락하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머지 완성차 기업들 살펴보시면 현대차가 0.42%, 기아가 0.5% 밀려나고 있는 가운데 현대모비스 같은 자동차 부품 섹터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0.65% 오른 23만 2,500원에 거래되는 모습이고요. 어제 좀 관심을 받았었던 금융주 살펴보시면 KB금융도 0.37%로 약보합권 내에서 밀려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53,900원 기록하는 중이고요. 그나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으로 저가 매수세 유입되면서 1.09%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마찬가지로 오늘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르고 있는 종목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르고 있는 종목군들 살펴보시면 제약바이오 섹터 괜찮습니다. 특히나 셀트리온 그룹주들 오늘 일제히 1%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39%, 셀트리온 제약이 1.46% 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로봇주들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제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4.22%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내에서는 투자 심리가 엇갈리고 있는 양상인데요. HPSP가 0.46% 오르고 있는 가운데 리노공업은 0.71%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늘도 힘을 내지 못합니다. 에코프로가 3% 넘게 밀려나면서 121만 원 선까지 밀려난 상황이고요. 12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 밀려난 31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NF의 경우 0.7%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현재 확실히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종목별 특징 원전이 가장 강합니다. 원전이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핵심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은 다음 주에 이 윤석열 대통령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순차적으로 방문을 하고 여기에서 수혜주로 지금 시장에서 지목하고 있는 쪽은 원전입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군 매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은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당초에 일군이 있었다면 이제는 후발주자를 좀 찾고 있습니다. 현재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애니젠 같은 경우도 이 비만 치료제 쪽 키워드 후발주자로 분류되면서 오늘장 급등하고 있고요. 반면에 올릭스 같은 경우는 먼저 가서 그런지 오늘 하락하면서 비만 치료제 내에서도 선발주자 후발주자로 순환매 양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장품 쪽도 비슷한 맥락인데요. 화장품도 뭐 VT라든지 대봉 LS 이쪽은 강한데 코리아나 쪽은 또 약세 흐름을 띠면서 화장품 그리고 또 이달 말에 있을 중국의 긴 연휴를 앞두고서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도 순환매 양상이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장 특징주 어떤 쪽부터 볼까요? 김민아 캐스터. 네, 오늘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에서 또 한 번 원전 관련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에서 살펴보시면 원전 관련 종목으로 한신기계가 22%대 강세 흐름으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살펴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기술이 12.02%, 오르비텍이 10.98%, G2파워가 8.26%로 일제히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 가장 임박한 이슈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 순방에 있습니다. 이 경제 분야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키워드는 수출 시장 확대 그리고 첨단 산업 공급망 다변화와 디지털 리더십 강화 등 이 세 가지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서 원전주들도 유망을 해볼 만한 섹터다라는 평가와 함께 원전주들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해서 원전주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지속적인 이 수주 모멘텀과 관련되는 이슈도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원전주들 오늘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주들 전반적으로 매기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닥에서 올라오고요. 어느 정도 좀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이번 기회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최원수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5일인가요? 방학. 네, 5일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5일이죠. 네. 뭐 역시 시나리오 매매입니다. 그러면은 네. 5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예. 오늘이나 월요일이나 일정 부분 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뉴스 소멸되면은 뭐 거기서 이제 뭐 엄청나게 큰 계약건이 터지지만 않는다면은 그냥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설사 매도했는데 터져서 가더라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정을 좀 보시고요. 5일부터 11일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선택의 시간은 오늘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이 원전주들은 단기 시세를 좀 잘 활용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렸습니다. 현재 강한 원전주들 봤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시야가 해외로 좀 넘어가는 것인지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리고 또 사우디 네옴시티 얘기 나왔을 때 움직였던 그런 종목군들이 또 오늘장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림 보겠습니다. 현재 히림 주가 10% 정도까지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한미글로벌 이쪽도 5%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인도, 인도네시아 방문한다라는 소식 외에도 일부 매체의 보도기는 한데 이 빈살만의 금고직이라고 꼽히는 사우디의 국부펀드 총재가 다음 주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우디 국부펀드 어떤 쪽으로 좀 자금이 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물론 단독 보도이니만큼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입니다. 조금 더 이 내용들은 확인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우디 네옴시티 오랜만에 좀 들여다보는 키워드입니다. 그동안 많이 밀렸었네요. 이들 종목 그럼 이번 기회에 좀 반등이 나올지 바닥에 대한 시그널 언제쯤이나 좀 잡힐 수 있을까요? 그 역시 시나리오인데 이제 사우디 그쪽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방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한 일정에 맞춰서 지금 주가는 잠시 강세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예전에 수주했는데 추가적으로 수주권, 계약권이 나오지 않으면은 큰 폭의 상승이 힘들지 않느냐. 역시 이번에 와서 뭔가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제 기대감 갖고 혹시나 하는 기대감 갖고 주가는 이제 먼저 좀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단기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 네, 역시나 좀 짧게 대응을 해보자. 지금 다섯 네트워크 또한 4% 오르고요. 관련주들 점차 맥이 확산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제 좀 뜨거웠던 로봇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중심을 딱 잡아줬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4% 정도의 상승권 흐름이고요. 지금 3차 시도입니다. 앞서서 기록했던 고점 그러니까 15만 원이 어제 3차 시도로 상한가 기록하면서 돌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음번은 레벨업이 될 것인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 장 초반에 7%까지 오르면서 16만 2,500원 터치가 나왔고요. 지금은 다소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살짝 달리는 모습인데 방향성을 어디로 잡아줄지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서 티라유텍도 어제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오늘장 강세 움직임 보여줍니다. 역시나 52주 신고가고요. 티라유텍 20% 정도의 상승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뉴로메카는 반면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세터 내에서도 대장적으로 어제 시세가 강했던 종목군들이 조금 더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후발주자는 오히려 꺾인 종목군들도 많이 보입니다. 보시면은요 로보로보 보겠습니다. 이쪽으로는 후발주자라고 하기도 사실 어제 이 종목은 4%밖에 못 올라가지고 1%가량의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류진 로봇도 4%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 로봇주 내에서는 희비가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T로보틱스도 3% 정도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로봇 연속성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이제 시장에서 2차 전지도 조금 최근에 좀 쉬더라고. 반도체도 시세가 좀 나오기는 있기는 한데 예전만큼 이제 급등, 무차별적인 급등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서 새로운 거를 좀 찾았는데 어제 마침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와 협업 그런 얘기도 나오면서 제일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이 다른 형국이었는데 물론 로봇 산업 전체로 본다면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앞으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런 뉴스를 다른 쪽으로도 이제 같이 이제 어쩌면 짝짓기 매매 이런 쪽으로 해서 같이 올랐는데 그런 뉴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혼자 강하고 나머지는 조금 다들 이제 조금 주춤하는 형국인데 저는 이제 좀 선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가령 예를 들면 유진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은 좀 안 봐야 되고요. 최근에 결국에는 기업들하고 스마트 팩토리예요. 핵심은 좀 그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포스코 DX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도 포스코 그룹주들은 나머지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역시 스마트 팩토리 때문에 포스코 DX 같이 엮이고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나머지
감속 제어기, SBB텍, 뉴로메카 이런 쪽은 스마트 팩토리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그냥 무조건 로봇이라고 해서 그건 아니다. 그리고 로보티즈, 로보스타, LG 관계사들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계속 그거는 한번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런 쪽은 많잖아요. 그다음에 SPG도 있고 SP 시스템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으니까 한번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해서 어떤 쪽으로 가는 쓰임새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소비 쪽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난히 아마 TV를 보시다가도 면세점 광고가 유난히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뉴스도 어떤 면세점에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몇 명 방문했다. 제주도에서 몇 대의 크루즈 선박이 예약이 돼 있다. 이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번 달 말로 다가온 긴 중국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서 유통가도 떠들썩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겠다. 게다가 그때가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서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여서 유통가 여러모로 나라 안팎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안고 있습니다. 먼저 화장품 쪽 보겠습니다. 다소 눈에 띄는 점이 일제히 상승이 아닙니다. 화장품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덜 갔던 LG생활 건강이 현재는 한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VT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다는데 50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VT 현재는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인그루드랩 보겠습니다. 인그루드랩도 6% 정도의 오름세. 오늘 화장품주 가운데서 52주 신고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또 오르는 화장품주들이 있는가 하면은 코리아나는 현재 3%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면세점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면세점 쪽 전체적으로 괜찮습니다. 호텔신라도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백화점 강보합권, 신세계도 1%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카지노까지 좀 점검해보죠. 카지노는 횡보하고 있네요. 최근 들어서 한 보름, 한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횡보세 아직까지는 좀 밋밋합니다. 상대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 가운데서는 다소 좀 밋밋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밥솥이 불티나게 팔린다 하면서 홀딩스나 부방 쪽으로 강세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오늘도 플러스권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소비주 끝났다. 이제 단기 급증했던 것들이 끝났다라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지금에서라도 좀 봐도 좋겠다. 쉴 때 오히려 좀 들어가자. 시각 엇갈립니다. 어떻게 좀 판단하시나요? 유커 뉴스는 주가에 다 반영이 저는 됐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는 얼마만큼 들어오고 면세점이나 카지노 쪽에서 얼마만큼 과연 매출이 늘어나느냐 그거는 이제 후행적으로 좀 지켜보고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 조금 이제 결을 달리하고 보고 있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유커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최근에 굉장히 좀 명동 같은데 외국인도 지금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뷰티 로드샵도 추가적으로 열고 매출도 더 늘어날 것이고 중소형 화장품들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살 거예요. 그거 괜찮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대형 화장품 LG생활건강 아무래퍼시피 지금 아무래도 중국이 노제팬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기류가 좀 강해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중국 본토내에서 과연 이런 시세이도라든가 일본 화장품사들 거를 사느니 우리나라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 건강 거를 살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그런 쪽은 화장품 쪽은 좀 대형주든지 중소형주든지 전체적으로 그냥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AI 메타버스 이쪽 좀 같이 볼게요. 단기에 마음 AI를 중심으로 해서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었다가 어제 좀 쉬었다가 지금 슬쩍슬쩍 호가창이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음 AI는 일단 단기에 많이 올라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셀바스 AI 보겠습니다. 현재 이 종목이 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쪽 보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메타버스는.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탄력이 좋고요. 한 7%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맥스트 보겠습니다. 2% 정도의 상승권, 이노뎁이나 MP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MP가 한 4% 정도 오름세 나타내네요. 이것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개장 직후에 한 매체에서 보도를 내놨는데요. 삼성전자 측에서 이 미국의 마이크론 출신의 핵심 인재 3D 디램 인재랍니다. 영입을 했고 AI 쪽에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라는 보도가 일단은 좀 전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이 기술주들, 빅테크 업체들이 어떤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두 종목군은 받게 될 텐데요. 메타버스, AI. 이쪽도 바닥이 좀 나왔나요? 어떻게 보세요? AI는 계속적으로 저는 괜찮게 보고 있어요. 결국 AI 반도체가 결국에는 쓰임새가 많다는 건 AI 산업의 활성화를 예고를 한다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괜찮게 보고 있고, 그러나 이제 메타버스는 네. 좀 이제 확인해야 될 것이 좀 있죠. 얼마만큼 이 산업이 확신을 갖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회사 자체로 보면은 실적 대비 아직까지도 저는 그렇게 본다면은 주가는 싸지는 않다.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게 지금 10,000원, 13,0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별로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냥 메타버스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다음에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규모는 좀 줄이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좀 한물 간 게 아닌가, 좀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또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다음은 IT 쪽 가보겠습니다. IT도 전체적으로 강한 건 아닌데 그래도 슬쩍슬쩍 반응이 좀 나오는 종목군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1.5%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오르니까 또 하이닉스가 잠잠합니다. 두 종목은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근래 들어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더, SK 하이닉스가 활발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이쪽으로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띄고 있고요. 그리고 제우스 보겠습니다. 지금 제우스가 한 5%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 IT 쪽에서 몇몇 TFE, 이 종목도 근래 관심 받았던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죠. TFE도 한 6% 정도까지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몇몇 종목군들이 반도체 내에서 눈에 띄는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일제히 우르르 가기를 좀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몇몇 종목만 좀 오릅니다. 지금 한미반도체 이 종목 좀 볼게요. 이 종목은 또 닷새 만에 하락 전환을 해가지고 애매합니다. 반도체, 게다가 한미반도체가 오늘 수주 소식도 있었어요. SK 하이닉스의 HBM 장비 400억 원가량의 수주 소식도 나왔는데 오히려 또 한미반도체는 꺾여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예스티는 또 오르고. 네. 오늘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유독 강합니다. 일단은. 네. 받았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트를 보시면은 좀 흐를 수도 있었는데 어제 밑골이 달리면서 좀 지지해줬고, 결국에는 약간 원형바닥 비슷하게, 쌍바닥 비슷하게 패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제가 최근에 계속 이제 아까도 이제 태양광 업체들, 건설기기 업체들 바닥 시그널이 최근에 이렇게 잡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런 패턴들을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본다면 기술적으로 본다면 삼성전자는 좀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고, 한미반도체는 뉴스에 판다라고 좀 보고 좀 그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HPSB도 오늘 좀 쉬었다가 여전히 최근에 강세 나타나는데, 이거 크게 본다면 삼성전자랑 비슷해요. 바닥권에서 움직임이. 반도체 주식들도 비슷한 패턴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한번 시세가 또 괜찮게 나오는 흐름이 다음 주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좀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입니다. 비만치료제 쪽 보겠습니다. 비만치료제 하면은 펩트론이나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군들 떠오르실 텐데요. 오늘은 그쪽이 아닙니다. 펩트론이 현재 보합권 왔다 갔다, 인벤티지랩 볼게요. 이 종목도 2% 정도 밀리고 있고요. 올릭스는 많이 빠집니다. 5% 정도의 약세권 내 흐름을 띠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이 비만 테마에 합류를 합니다. 이 종목 직접적이지는 않고요. 시너지 파트너스 그룹에 이 시너지 이노베이션이 속해 있는데 같은 관계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뉴로바이오젠이라고 비상장사입니다. 여기에서 비만 치료제 연구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확보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학술지에 게재를 했다라는 내용의 오늘장 비만 테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애니젠 같은 경우도 비만 치료제 쪽으로 오늘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이 종목은 또 오늘 상한가 터치했다가 풀렸습니다. 그래서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어 시너지 이노베이션과는 상당히 좀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만 치료제 여전히 뜨거운데 내부에서도 순환매가 워낙 빨리 돌기 때문에 어느 장단에 좀 맞춰야 될까 고민이 되긴 합니다. 어제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선두였는데, 그쪽 테마의 선두였는데 어제 급락을 했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는 조금 빠지고, 새롭게
종목이 그럼 뭐가 더 있나라고 찾아보는 단계인 것 같아요. 종목이 이제 확산돼가지고 그럼 마돈 올랐으면은 뭐 강하게 시세 나오고 있고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키 맞추기를 좀 오르다 보면은 저는 이제 좀 다시 정리가 될 겁니다. 진짜 수혜 기업이 어딘가. 그러면 그런 걸 좀 파악해야 되는데 지금 나중에 주목받는 기업들은 저는 결국에는 별 메리트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많이 올랐을 때는 어느 정도 챙기고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키워드가 좀 한쪽으로 집중이 되네요.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세일즈 외교를 펼쳐올 것인가.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쪽 그리고 또 AI 키워드 이렇게 해서 점차 더 자금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장 최후 움직임 지금까지 최원수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